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의 비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세계 방위산업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 방산업체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안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는 어디인지요? 그리고 이들 기업은 정말로 호경기를 맞고 있는지요? 여기에 보이는 표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2년 세계 방산 업체의 매출 기준 순위입니다. 이들 기업의 맨 위쪽에는 미국 기업이 5개, 영국 기업이 1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위 6개 기업은 지난 5년간 상승세였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식 동향을 보겠습니다.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지난 5년간 38.82% 상승했습니다. 세계의 무기 수요가 많아진 덕분입니다. 세계 2위 방산기업으로 레이시언에서 회사 이름을 바꾼 RTX와 세계 3위 방산기업인 노스롭 그루먼도 각각 약 20%, 6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5위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유일한 영국 기업인 BAE 시스템즈도 주식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BAE 시스템즈는 무려 132% 상승했습니다. 다만 방산기업 보잉은 항공기 우주선 등 민수 분야 판매량이 많아 군수 분야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기업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역시 미국 기업이 많군요. 국가별로 따지더라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통계인 지난해 실적을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미국의 2023 회계연도 무기 판매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미 정부가 보증하는 무기 판매액은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중개한 방산 수출은 2022 회계연도 520억 달러보다 56% 증가한 8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수치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연간 판매 지원 금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대로 외국 정부가 미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구입하되 중간에 판매를 보증하는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외 군사 판매, FMS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상업 구매, DCS라고 부릅니다. 2023 회계연도의 일반 상업 구매는 지난해에 비해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방식을 합친 미 무기 판매의 규모는 모두 2,384억 달러, 약 317조 7,900억 원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1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2024년도 정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지난해 미국 방산기업의 무기 거래 가운데 대형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대형 무기 계약 품목으로는 폴란드에 판매한 AH-64E 아파치 헬기를 들 수 있습니다. 96대의 헬기 판매 가격은 120억 달러,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헤아립니다. 아파치 헬기는 지상의 보병 부대뿐만 아니라 기갑 부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아파치 헬기와 함께 헬파이어 미사일 1844발도 동시에 구매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는 자국 방위를 위해 무기의 대량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미국산 무기 대형 계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해 유명해진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구입에 100억 달러 13조 원을 계약했습니다. 또 대공 방어와 미사일 방어를 통합한 전투지휘 시스템을 위해 40억 달러, 미 육군의 대표적 무기인 M1A1 에이브럼스 전차 구입에 37억 5천만 달러를 각각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협을 느낀 독일도 미국과 대형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이 미국과 계약한 무기와 계약액은 CH-47F 치누크 헬기 85억 달러, AIM-120C 암람 공대공 미사일 30억 달러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대형 무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5세대 전투기 F-35에 사용될 AIM-120C 암람 공대공 미사일 39기 등 군수품 및 장비로 2억 700만 달러 어치, AIM-9X 공대공 미사일 42기 등으로 5,210만 달러치를 계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 38기의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판매될 SM-6 블록 1 미사일은 함상에서 발사되며 대공 방어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튀르키예 방산기업이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전쟁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 바이카르 회사의 드론 TB2를 도입했습니다. TB2 드론은 다양한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지휘소, 모스크바 도심 건물, 탱크, 보병 전투 차량, 군용 트럭, 지대공 미사일,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TB2 드론의 무장은 영상에서처럼 동체 하부에 장착된 검은색의 레이저 유도 폭탄이 대표적입니다. TB2 드론의 폭탄 탑재 중량은 150kg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TB2 드론은 대당 500여만 달러로 미국의 같은 등급 무인기 가격의 6분의 1에 불과해 비용 대 효과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튀르키예 드론의 수량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023년 6월까지 50대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고위장성은 2023년 4월까지 100대가 넘는 바이카르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가 대규모 수량의 드론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튀르키예는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아제르바이잔, 북아프리카에 드론을 수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바이카르는 2022년도에 수입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94% 대폭 증가했으며 세계 방산업체 순위도 100위에서 76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또 드론에 장착하는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을 생산하는 튀르키예 기업 로켓산도 17% 이익 증가로 107위에서 100위로 진입했습니다. 이들 튀르키예 기업들은 2023년도에도 상당한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